자, JS 페이지의 디렉티브라고 해서요. 예, 자, 여기서 이제 JS 페이지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데 그 구성 요소가 몇 가지가 됩니다. JS 페이지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각. 예. 그래서 JS 페이지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게 이제 요 디렉티브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디렉티브를 처음 이제 보는데 웹 브라우저가 요청한 JS 페이지가 실행될 때 필요한 설정 정보의 지정을 사용하는 JS 페이지의 디렉티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디렉티브를 하는 이제 역할이 웹 브라우저가 JS 페이지로 이제 요청을 하면 이 JS 페이지가 실행될 때 필요한 설정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JS 페이지에서 이제 디렉티브는 페이지 디렉티브가 있고요, 인클루드 디렉티브가 있고,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가 있습니다. 예. 자, 요 이제 세 가지 디렉티브가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차곡차곡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JSP를 이제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디렉티브 세 가지, 페이지 디렉티브, 인클루드 디렉티브,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가 있는데, 자, 이 각각 이게 하나씩 다 명령입니다. JSP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JSP 명령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페이지 디렉티브라는 게 뭐냐? 여기 지금은 디렉티브라고 되어 있죠. 디렉티브. 페이지 디렉티브가 뭐냐? 그러니까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깍새갈로 퍼센트 at 하나에 자 페이지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퍼센트 깍새갈로. 여기 이제 뒤에 사실은 속성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HTML을 배우셨으니까 HTML 시작 태그에 보면 HTML 태그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성 같은 경우에는 그 태그명 뒤에 스페이스로 띄어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태그가 가질 수 있는 속성들이 나열되죠. 여러 개 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스페이스로 구분된 속성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 디렉티브도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이 페이지라는 키워드 뒤에 스페이스로 띄워서요. 뒤에 이제 속성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디렉티브에 올 수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모양이 우리가 HTML 태그가 꺽쇠갈로 여기 안에 어떤 이름이 오듯이 JSP에서 사용하는 JSP 명령어, 여기는 이제 페이지 디렉티브라고 하는데 이것도 꺽쇠갈로 안에 있죠. 근데 모양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꺽쇠갈로 다음에 이 퍼센트가 따로 나오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한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꺽쇠갈로 퍼센트로 시작해서 퍼센트 꺽쇠갈로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JSP에서 사용하는 태그는 JSP 태그인데 JSP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태그인데 꺽쇠갈로 퍼센트로 시작해서 퍼센트 꺽쇠갈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페이지 디렉티브, 그 중에서 이제 명령 중에 페이지 디렉티브라는 게 있는데 얘는 꺽쇠갈로 퍼센트 뒤에 at 여기 이제 붙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이제 페이지라는 그 키워드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페이지 디렉티브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clude 디렉티브라고 해서 include 디렉티브도 보면 꺽쇠갈로 percent at 다음에 이제 include라는 키워드 나오고요. percent 꺽쇠갈로로 끝납니다. 다음에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는 꺽쇠갈로 percent at으로 시작해서 뒤에 태그 lib라고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percent 꺽쇠갈로로 끝납니다. 그래서 페이지 디렉티브, include 디렉티브,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 여기 뒤에 퍼센트 꺽쇠갈로로 이렇게 닫혀지는데 요 닫는 요 이제 퍼센트 꺽쇠갈로 기호 앞에 이제 속성이 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페이지 디렉티브, include 디렉티브,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에 이제 속성이 더 있습니다. 그 속성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뒤에 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생생하죠. 자, HTML 태그는 해봤는데 그죠? 좀 기호가 좀 생소해요. 그리고 이제 요 규칙이 딱 있죠. 꺽쇠갈로 퍼센트, 여기 이제 꺽쇠갈로 퍼센트로 시작하고 퍼센트 꺽쇠갈로로 끝나네요. 그죠? 명령들이.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생겼습니까? 태그처럼 생겼죠. HTML 태그 해보셨잖아요. 그죠? 태그가 꺽쇠갈로 여기 안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죠. 태그처럼 생겼죠. 자, 페이지 디렉티브, include 디렉티브,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 모양 이제 봤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실 때 이렇게 태그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페이지 디렉티브 한번 볼게요. 자, 페이지 디렉티브는 얘가 용도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JS 페이지에 대한 정보는 페이지 디렉티브,
속성들을 사용해서 정의한다. 지금 요 형식은 페이지 디렉티브만 딱 나타낸 거고요. 페이지 디렉티브의 속성은 표시 안 했어요, 아직까지. 예, 요 뒤에 따라 나오는데, 예, 요 뒤에 속성들은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생성되는 문서의 타입이나 스크립팅 언어, 임포트할 클래스. 자, 여기서 임포트라는 명령, 클래스라는 이런 용어들을 자바 시간에 다 했던 거죠. 자, 여기서 임포트라는 요 키워드 있죠, 그죠? 자바에서 배운 그 임포트입니다. 예, 클래스라는 이 단어 있죠? 요 용어도 자바 시간에 배운 그 클래스입니다. JSP는 실제 이제 실행이 될 때 자바 코드로 바뀌어서 실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JSP와 자바는 결국에는 같은 핏줄이에요. 그러니까 JSP는 표기법이 자바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아까 디렉티브 태그 보셨잖아요, 그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 거를 만들어 놨느냐? 순수 자바로 서블릿이라는 형태로 서브 페이지를 만들면 되는데 이게 자바 코드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소스 코드가 너무 길어져요. 다른 ASP나 PHP 서버 프로그래밍 랭귀지보다 더 작성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JSP라는 쉬운 표기법으로 서버 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서버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JSP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JSP 자체가 실행될 때는요 자바 코드로 서버릿 형태의 자바 코드로 바뀌어서 클래스로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바예요. 자바지만 앞에서 배운 그 자바 코드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JSP에서 이제 또 JSP 무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페이지 디렉티브에서는 생성되는 문서의 타입, 스크립팅 언어, 임포트할 클래스, 세션 및 버퍼 사용 여부, 버퍼의 크기, 이런 이제 정보들을 JSP 페이지에서 필요한 설정 정보를 이제 지정을 합니다. 어떤 JSP의 페이지 정보를 지정할 때 이 페이지 디렉티브를 쓴다. JSP의 페이지의 정보를 지정할 때 페이지 디렉티브를 쓴다.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 디렉티브에서 쓸 수 있는 속성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디렉티브에서 쓸 수 있는 속성들 해서 info, language, content type, extends, import, 그 다음에 session, buffer, auto flush, is stress shape, error page, is error page, page and encoding, is el ignored, 이런 이제 속성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와, 처음 이제 하자마자 많은 내용이 쏟아지죠. 사실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외워서 이제 하신다고 하면 부담이 좀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속성이 많은데 이 속성 중에 이제 디폴트로 여러분들이 이 속성명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이 속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JS 페이지에 적용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디폴트 값으로. 자, 그런 것들은 내가 그 속성의 의미를 알고요, 사용할 때는 그 속성을 쓰시고요. 기본적으로 JSP 페이지를 만들 때 이 속성들을 그러면 다 써야 되느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속성만 JSP 작성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info 속성을 보면 요 info 속성이기 때문에 속성 값은 이렇게 지정해줘요. 그러니까 info 한 다음에 JSP 페이지 여기 설명 있죠? JSP 페이지를 설명해주는 문자열을 지정하는 속성이다. 그래서 JSP 페이지에 대한 설명을요 문자열로 이렇게 값을 줄 수가 있어요. info 속성의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language. 자, 디폴트 속성 값이 있을 경우에는 속성의 기본 값이 나옵니다. 기본 값은 자바라고 되어 있죠. 기본 랭귀지는 자바입니다. 초창기에 JSP 페이지를 만들 때는요, 자바 이외에 다른 랭귀지를 가지고 JSP 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그냥 자바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별 이제 의미가 없죠. 그래서 디폴트가 자바고요. 자바 언어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랭귀지 속성을 지정해 줄 때, 이 랭귀지 속성명, 다음에 이제 대입 연산자죠. 이걸 한 다음에 자바라고 이렇게 이제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이 랭귀지 속성값이 자바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랭귀지는 자바 하실 경우에는 이거 생략하셔도 됩니다. 생략하면 디폴트 값으로 랭귀지 속성 값을 자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요 랭귀지 속성은 JS 페이지의 스크립트 요소에서 사용할 언어를 지정하는 속성이다. 자, 인포 속성과 랭귀지 속성까지 설명드렸고요. 지금 이제 여기 속성명에 보시면 요거는 좀 가는 이제 기본 글자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세 번째 보시면 컨텐트 타입도 있죠. 굵게 나와 있죠. 요렇게 굵게 표시된 이제 속성은 중요한 겁니다. 실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늘게 이렇게 표시된 속성명은요 생략 가능하고요. 보통 생략해서 쓰고요. 디폴트 값을 쓰든지 생략해서 쓰고, 컨텐트 타입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얘는 JSP 페이지 작성할 때 페이지 디렉티브에 이 속성의 값을 이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속성의 기본 값은 자, 여기 보시면 쌍따옴표 안에 텍스트 슬래시 html, 이게 이제 마인 타입이죠. 텍스트 문서고 포맷은 html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컨텐트 타입의 자 값을 이제 캐릭터 셋은 ISO 8859-1이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요 이제 인코딩 타입은요, 캐릭터 셋 인코딩 타입은 UTF-8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요렇게 이제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텐트 타입이라는 속성 대소문자 구분하기 때문에 컨텐트 타입의 T자 대문자로 쓰시고요. 자, 쌍따옴표 안에다가 텍스트 슬래시 html 세미콜론 캐릭터 셋 차셋입니다. 차셋. 차셋 한 다음에 는 UTF-8 해서 이렇게 이제 컨텐트 타입을 문자열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HTML 작성할 때 메타 태그에도 차셋 들어가죠. 캐릭터 셋 해서 UTF-8 이렇게 넣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컨텐트 타입이라는 속성 중요한데, 요거는 JSP가 생성할 문서의 타입을 지정하는 속성이다. JSP가 생성할 문서의 타입. 여기서 생성한다고 되어 있는 JSP 페이지가 실행이 되면요, 결과물이 뭐가 나오냐면 HTML 문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몇 번 설명드렸죠. 반복적으로 JSP는 HTML 문서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TML 문서 안에 뭐 들어갑니까? HTML 태그 들어가고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CSS,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그 코드,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결과로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HTML 문서를 결과값으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익스텐즈. 이것도 많이 봤다, 그죠? 익스텐즈 어디서 봤습니까? 자바 할 때 보셨어요. 이것도 자바 키워드죠. 상속할 때 부모 클래스로부터 특정 클래스를 이제 상속받아서 이렇게 할 때 만들 때 요 익스텐즈 썼죠. 자, 익스텐즈 한 다음에 스템점 해서 마스터 클래스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신이 상속받을 클래스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속성이다. 익스텐즈. 자, 그 다음에 이제 임포트. 자, 요 임포트도 굵은색으로 돼 있죠. 굵은 볼트체로 돼 있죠. 굵은 글자로. 자, 임포트 자바에서 그 임포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임포트 뭐 할 때 씁니까?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불러와서 사용할 때 임포트 사용하죠. JS 페이지에서 임포트문 쓰는데, 이렇게 페이지 디렉티브에서 임포트 속성 사용해 가지고요, 자바 클래스를 임포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SP 페이지에서 자바 시간에 맞는 그 자바 클래스를요, 임포트 불러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호환이 된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JSP와 자바는 같은 혈액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수요를 같이 받을 수가 있죠. 그죠? 뿌리가 같아요. 이 혈액형이 같으니까 피가 모자라면 주고 받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같이 이렇게 코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JSP 페이지 안에 자바 클래스를 쓸 수가 있다. 자바 코드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형식에 보면 import java.util.vector, 뭐 import는 java.util.asterisk, 이거 자바 시간에 배웠던 형식이잖아요. import 할 때 이렇게 썼죠. JS 페이지에서
임포트 속성 주실 때 페이지 디렉티브에서 임포트 속성 주실 때 그대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가져다 쓸 때 JSP 페이지에 쓸 때 이렇게 임포트 속성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션. 세션. 자, 기본값은 true 값입니다. 세션은 true 할 경우에는 굳이 소스 코드로 세션은 true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세션은 true 안 하시더라도 JS 페이지에서는 세션 값을 디폴트 값으로 true로 설정을 해놓고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션 속성은요, HTTP 세션을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하는 속성이다. 기본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손 안 대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버퍼는 기본 값으로 8KB 를 쓴다. 근데 이제 이 버퍼 값을 좀 크게 만들어 주려면 버퍼 속성 값으로 KB가 킬로바이트입니다. 이 단위 넣어 가지고요. 뭐 10KB, 20KB 이렇게 버퍼 사이즈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버퍼를 쓰지 않겠다. 그러면 버퍼 값을 넣으라고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버퍼 속성은 JS 페이지의 출력 버퍼의 크기를 지정하는 속성이다. 자, 출력 버퍼의 크기를 지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토 플러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오토 플러시도 기본 속성 값이 true입니다. 그래서 오토 플러시는 true 할 것 같으면 생략해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요 기본 값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펄스 값을 쓸 경우에는 페이지 디렉티브에 오토 플러시 속성 사용해서 속성 값을 펄스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오토 플러시를 하지 않겠다. 그럼 플러시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죠. 플러시. 플러시는 이제 쏟아 붓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비우는 걸 얘기합니다. 쏟아 부어가지고 비우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버퍼 위에 버퍼 있었잖아요. 그죠? 출력 버퍼의 내용을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쪽으로 이제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플러시. 비운다. 어디로 비우느냐?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이렇게 비우는 겁니다. 쏟아 붓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거 버퍼 단위로 클라이언트 쪽에 보낼 내용을 모아가지고 플러시합니다. 그래서 자, 오토 플러시는 출력 버퍼가 다 찰 경우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의 처리를 설정하는 속성이다. 여러분들 왜 스키장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그 스키장 말고 또 다른 거 할까요? 스키장 말고 왜 좌석 채워서 이렇게 출발시키는 거 스키장밖에 없나? 뭐 놀이공원 놀이공원이나 뭐 수영장 같은 데서 놀이 뭐 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줄 세우죠. 줄 세운 다음에 거기 이제 탑승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 타세요 해서 태우고 탑승 다 되면 어떻게 해요? 출발시키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출발한 게 이제 목적지에 딱 도착하면 그 다음 팀 또 들어오세요 한 다음에 몇 명 들어오세요 한 다음에 또 이렇게 태우고 또 출발하세요 하죠. 그래서 요 이제 버퍼 만약에 뭐 튜브 같은 데 태워가지고 왜 놀이공원 같은 데 가보시면 물놀이공원 같은 데 보면 튜브 같은 데 몇 명, 4명씩 이렇게 뭐 여러 명이 태워서 이렇게 출발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버퍼가 한 번에 웹 브라우저 쪽으로 이제 그 보낼 그런 이제 페이지 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플러시라는 이제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버퍼에 어떤 양이 어느 정도 이제 출력할 내용이 가득 차면요, 여기 용량만큼 가득 차면 자동으로 이제 오토 플러시 true라고 해놓으면 자동으로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 40인승 버스가 있어요. 40인승 버스가 관광 버스가 있는데 사람 다 타지도 않았는데 한 명 탔는데 출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름 낭비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버스, 관광 버스면 거기 사람 가득 채우죠.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자, 이제 버퍼와 오토 플러시 여기 이제 용어가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오토 플러시는 출력 버퍼가 다 찰 경우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 처리를 자동으로 플러시할 것인지 전송할 것인지 버퍼의 내용을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로 전송할 것인지 수동으로 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s thread shape라고 해서 요거 이제 기본 값이
true인데 이렇게 이제 is thread shape 속성 값을 true로 줄 것 같은 경우는 생략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쓰지 않더라도 여기에 is thread shape라는 속성 값이 true로 세팅돼서 JS 페이지에 실행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is thread shape이 무슨 뜻이냐, 무슨 속성이냐, 현재 페이지에 다중 스레드를 허용할지 여부를 설정하는 속성이다. 그래서 is thread shape 속성 값을 true라고 주면요, 예, 다중 스레드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CGI 프로그램하고 요 이제 스레드를 지원하는 웹 프로그램 방식하고 차이점이 있었죠, 그죠? 예전에 CGI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요청이 올 때마다 하나의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요청 받은 개수만큼 프로세스를 메모리 이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리소스를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요 웹 프로그램 방식에서는 안에 이제 그 스레드 방식으로 이제 그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동일한 페이지를 요청할 때는요, 요청을 100번을 하든 뭐 1000번 하든 프로세스 개수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동일한 페이지를 요청하면 그 페이지는 이미 한번 컴파일이 되면요, 이 스레드 형태로 해서 프로세스가 계속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스레드로 이제 멀티 스레드로 이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메모리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자원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러 페이지와 is 에러 페이지, 요것도 이제 한 번에 묶어서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사이트 이렇게 접속했을 때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가 이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뭐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페이지 보셨을 거예요. 친절하게 뭐 공사 중 뭐 이렇게 이제 이미지 사용해서요, 이쁘게 이렇게 안내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 빨간색으로 그냥 에러 메시지, 신텍스 에러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요.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서 띄워주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 이제 처리할 때 요 에러와 이제 에러 페이지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에러 페이지라는 속성은 기본 따로 없고요. 자, 사용법은 에러 페이지에 실제 이제 에러 났을 때 보여줄 페이지 경로와 페이지 이름을 JS 페이지 경로를 줍니다. 그러면 에러라는 폴더 밑에 fail.jsp라는 페이지를 보여줘라 이 말입니다. 에러가 나면 현재 JS 페이지에서 에러가 났을 경우에 요 에러 페이지 속성이 가리키는 에러 폴더 밑에 있는 fail.jsp 페이지 내용을 보여줘라 이 말입니다. 브라우저 쪽으로. 그래서 에러 페이지는 에러 발생 시에 에러를 처리할 페이지를 지정하는 속성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s 에러 페이지는 이런 에러 페이지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여기 fail.jsp 여기 있습니다. 에러 났을 때 보여줄 페이지 있죠. 내가 에러 났을 때 보여줄 페이지다 라는 의미로 요 is 에러 페이지라는 속성을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false 값으로 되어 있고요. 얘를 is 에러 페이지를 true라고 주면 요거 이제 fail.jsp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페이지를 에러 페이지로 지정하는 속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인코딩이라고 돼서 돼 있는데, 페이지 인코딩은 인코딩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ISO 8859-1 이게 이제 기본 값인데, 이건 이제 옛날에 사용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UTF-8 요걸 씁니다. 그래서 페이지 인코딩은 UTF-8로 넣어 주셔야 되고요. 해당 페이지에 문자 인코딩을 지정하는 속성이 페이지 인코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해당 페이지 문자 인코딩 지정할 때 이제 UTF-8 넣어주고요. 자, 이제 EL 이거 노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면 JSP 버전 및 설정에 따라서 이거는 true일 수도 있고 false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기본값은 그때그때 다르다. 버전이나 설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요거는 이제 is EL 이거 노드는 뭐 true, false 이렇게 이제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형식이고요. 요거는 이제 표현 언어, expression language라고 해서 EL이라고 합니다. 표현 언어. JSP에서 EL이라고 하는 expression language에 이걸 이제 사용할 것인지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true, false 값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 디렉티브의 속성들을 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페이지 디렉티브, include 디렉티브,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
자, 이렇게 이제 디렉티브 세 가지 설명드렸는데, 또 두 번째로 이제 include 디렉티브 설명드릴게요. 형식은 꺽쇠글로 percent at include percent 꺽쇠글로 이렇게 끝나고요. include 디렉티브는 JS 페이지에서 여러 JS 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이 있을 때, 자, 이걸 이제 이런 내용을 별도의 파일로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JS 페이지 내에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뭐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재사용, 그 자주 사용하는 JSP 코드를요 별도의 JSP 파일로 만들어 놓고요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include 포함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요거 비슷한 게 스타일시트에 외부 스타일시트, external 스타일시트, 외부에 스타일시트 작성해 놓고 그 스타일시트를 필요로 하는 HTML 문서에서 링크 태그 사용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불러 쓰는 개념이죠. 하나만 작성해 놓고 필요한 HTML 여러 HTML 문서에서 불러 쓰는 개념, 재사용하는 개념이죠. 그죠?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 확장자 JS인 외부 외부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놓고요. 필요할 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불러 쓸 수 있는 스크립트 태그 사용해서 소스 속성으로 이제 외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지정해서 소스 코드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재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JSP 페이지에서 또 다른 이제 자주 사용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걸 이제 별도의 JSP 페이지로 만들어 놓고 재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은 JSP 코드를 요 include 디렉티브 사용해서 포함시켜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포함시켜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포함될 내용을 가진 파일을 해당 JSP 페이지 내에 삽입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include 디렉티브다. 그래서 이제 include 디렉티브, 자, 꺽쇠글로 percent at include로 시작하고요. 특정 이제 그 자주 사용되는 JSP 코드를 포함시켜야 된다 할 때는요, 속성을 파일이라는 속성을 씁니다. 파일을. include 디렉티브 태그에 파일이라는 속성을 사용하는데, 보시면 형식에 꺽쇠글로 percent at 항상 이렇게 시작하죠. 꺽쇠글로 percent at include 디렉티브고요. 자, 여기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한 칸 띄우고 파일이라는 속성 주시고요. 자, 여기 글귀어 주고 쌍따옴표 안에 불러오고자 하는 JSP 페이지의 경로, 그리고 JSP 페이지의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함될 파일의 URL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뭐 이제 경로를 여기 이제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로에 있는 JSP 페이지를 접근해서요, 거기에 있는 소스 코드를 불러옵니다. 자, 뭐 이전에 내가 특정 괜찮은 소스 코드를 만들었는데 그 소스 코드를 내가 새로 만드는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잖아, 그죠? 이거는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동 그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include 디렉티브라는 명령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파일을 JS 파일에 소스 코드를 불러와서 요 include 디렉티브 자리에다가 소스 코드를 삽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파일에서 소스 코드를 불러와서 이렇게 추가해주는, 삽입해주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여기 보면 자, include 디렉티브 파일 tab.jsp 있으면 위에 tab.jsp 외부에 이렇게 같은 폴더에 tab.jsp라는 소스 파일이 있습니다. 안에 내가 주로 자주 쓰는 그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include 해서 쓴다. 그다음 이제 bottom.jsp라는 또 JSP 바텀 쪽에 자주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웹사이트 접속했을 때 그 각각 이제 페이지 메뉴를 이렇게 누르면 상단에 주 메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푸터 부분에 회사 소개는요 항상 똑같은 내용 뜨죠. 그러면 페이지가 여러 개인데 그 여러 개의 페이지에 항상 똑같은 내용이 출력되는데 소스가 같은데 실제 만들 때 똑같은 소스를 계속 만드느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푸터 부분에 회사 주소가 있잖아요, 그죠? 웹사이트 만들 때 웹페이지가 한 100개 정도 돼요. 그럼 100개 페이지마다 밑에 회사 주소를 다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회사 옮겨, 회사 이사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수정해야 돼요? JS 페이지 100개 열어가지고요, 회사 주소 다 100개 다 수정해야 되죠.
예, 근데 이제 include 해서 쓰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텀 쪽에 들어갈 회사 주소 있죠. 그거를 bottom.jsp에다가 한 번만 만들어 놓고요. 예, 이 바텀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소스 부분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include 하면 돼요. 불러 쓰면 돼요. 불러. 하나 만들어 놓고 예, 다른 100개의 서브 페이지, JSP 페이지에서 그냥 불러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include 파일 button.jsp 하면 요 위치에 요 button.jsp 코드,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코드가 예, JSP 코드가 이쪽으로 삽입이 됩니다. 예, 불러와서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예.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탑.jsp와 바텀.jsp는 매 페이지 다른 페이지 그 페이지에서도 다 이제 탑 부분과 바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불러와서 집어넣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탑.jsp나 바텀.jsp에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기 하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스로 이렇게 불러온 소스를 가져와서 하나 이제 전체 큰 소스로 만든 다음에 예, 이걸 이제 컴파일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